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자,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은 자, 이제 제조업 PMI 발표하고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발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PMI 발표가 있겠고요. 내일은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한 발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수요일이거든요. 미국 장 기준 수요일이고 이제 우리나라 기준 목요일이죠. 네,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파월 연설이 있기 때문에 파월 연설이 있으면 되게 시장이 눌려요. 그래서 수요일은 미장이 좀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월 화 올려주고 수요일 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장상. 왜냐면 일주일 내내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하루 정도는 눌려주거든요. 아래 꼴이 다 나옵니다. 일봉으로 보면요. 그래서 5일 연속으로 이제 올리긴 좀 힘드니까 이렇게 좀 올라주고 수요일날에 좀 눌러주면 좀 좋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 연설이 있다. 좀 체킹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고 이제 금요일날에 이제 실업률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 그리고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많이 나온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 지표 같은 것 좀 체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ISM 또 이렇게 물가 지수하고 고용 지수 또 나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고용 지표의 달이다,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지표가 그러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가 혹은 이제 실업률 같은 게 좀 안 좋다. 자, 말 그대로 미국 경기, 즉 미국 고용이 안 좋다 그러면 이번 12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이 보고서가 이 구인 이직 보고서나 이제 실업률이 만약에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고용이 완전 고용이 됐다. 고용이 좋다. 그러면 12월은 좀 동결 전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메이저 의견으로선 12월도 인하 전망이긴 해요. 지금 12월도 인하 전망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던 간에 일단 인하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지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 어느 정도는 고용이 좀 좋은 것보다는 살짝 안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해야지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 지표는 좀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엄청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만약에 오르면 이제 수요일날 좀 조정이 오겠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파월 연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고용 지표, 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시장은 그래도 우상향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나스닥을 먼저 보자면, 나스닥을 좀 먼저 보고 갈게요.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이게 일봉입니다. 주봉으로 봅시다. 주봉으로. 좀 일봉으로 보기엔 좀 안 보이니까. 자, 주봉으로 보면 이제 저번 주에 다시 채널을 올려놨어요. 상방으로 올려놨습니다.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선물. 그래서 이 상승 시작으로 좀 시작돼 있다. 지금 나스닥이 하락 시작보다는 상승 시작에 이제 갖다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표가 만약 안 좋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미국이 또 고용이 좋겠다. 미국 고용이 좋으면 미국 경기가 좋구나 하면서 올릴 거고, 미국 고용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또 미국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제 파월이 저번에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12월은 금리를 좀 인하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메이저는 이제 12월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가 만약에 좋으면 이제 파월이 좀 눌러준 역할을 할 테고, 반대로 이제 고용이 안 좋으면 이제 파월이
고용이 안 좋으니까 우리 금리 인하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예, 참고로 한 것도 한번 볼게요. S&P 500. S&P 500은 그 신고가 랠리 중이에요, 그냥. 그래서 나스닥을 좀 보자면, 짠, 이번 주 나스닥 상승 전망, 그리고 고용 지표가 많다. 그리고 미국 시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이지만 수요일 네, 파월 연설 목요일 3시는 4시로 합시다. 4시. 근데 그래서 고용 지표가 많다. 그래서 고용이 안 좋으면 이제 파월 연설에서 파월이 비둘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승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용지표, 그러니까 고용이 만약에 좋으면, if 고용이 좋으면, 미국 경기 좋다. 그래서 이제 파월이 좀 이제 시장을 좀 식히는 역할을 하겠죠. 파월이 이제 시장 좀 매파 발언을 해서 이제 시장이 좀 식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은 조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날 기점으로, 미국장 기준 수요일날, 우리나라 기준 이제 목요일이죠. 기점으로 약간 시장이 좀 변곡이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일단은 상승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12월은 과연 산타넬리일까? 산타넬리라는 거는 12월 강세장을 얘기하는 거죠. 강세장. 근데 제가 보기에는 12월은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강세장이다. 일단 기대감이 제일 크고, 일단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장 기준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이번에 고용이 좋으면 그냥 미국이 좋다 이러면서 올릴 거고, 고용이 안 좋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러면서 올릴 겁니다. 즉 이번 지표는 어떻게든 12월 강세장을 이끄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 고용이 지금 해석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12월은 나름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좋던 안 좋던 간에 이번 주는 좀 변곡이 있을 수 있지만 12월 자체는 이제 강세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금리 결정은요 언제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다 다음 주거든요. 19일.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지표를 살짝 보고 제가 또 이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고용이 안 좋으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다.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것도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기대감이 중요한 거예요. 기대감. 그래서 이 고용이 좋으면 이제 미국이 좋다라는 이제 또 이런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12월은 상승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금리 결정을 보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금리 결정을 보고 또 이제 시장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금리 결정 전에는 이제 기대감이 좀 높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나름 상승 전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오늘 여기서 시작하면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여기서 시작하면 내려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승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뭐 이번 주 뭐 최종적으로 뭐 내렸어. 그럼 다음 주는 올라갈 거고, 만약에 이번 주 올랐어. 그러면 다음 주는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만약에 내린다 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차트상 지금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지표상도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내려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면 되겠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이렇게 계속 여기서 흔들었기 때문에 안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상승 전망이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장은 이제 오늘 좀 지표가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상승 전망을 베팅을 했어요. 와, 진짜 풋옵션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겠지만 메모장을 꺼내서, 자, 여기서 중요한 매매 동향이 생겼어요. 바로 풋옵션 매도예요. 풋옵션 매도는 강력한 상승 베팅입니다. 콜옵션 매도는
강력한 하락 베팅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는 게 중요한데, 외국인이 푼 매도를 지금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콜을 또 이번에 올렸습니다. 즉 완전 상승 전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개미들이 지금 팔았죠? 왜 팔았냐? 그러면 뭐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뭐 코인장으로 이동이 이제 제일 크고, 미장으로는 제가 이동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미장 이동은 애초에 그냥 미장만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고, 코인장 이동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주주 회피 물량. 이게 뭐냐면 되게 12월은 개인 매도예요. 되게 12월은 개인 매수가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개인 매도예요. 왜냐면 이제 12월에 이제 올해 돈 번 사람도 많거든요. 올해 돈 번 사람도 많아요. 이제 시드 큰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12월에 매수 잘못했다가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라 해가지고 12월은 웬만해서 개인 매도가 돼요. 그러면 개인 매도가 되면서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기관들이 이제 연기금이 좀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연기금이 계속 받다고 칩시다. 이제 오늘은 팔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연기금을 샀어요. 그래서 연기금 매수, 그리고 이제 외인 상승 베팅하면 시장 올라요. 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국장을 안 한다면, 그러니까 국장 매수를 이제 안 한다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국장 매수를 좀 안 한다면, 매도를 계속 한다면 국장도 산타넬리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국장을 좀 난 국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개인 매동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베팅 할 만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일까지 좀 보고 또 전략을 좀 수립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또 팔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왜냐면 선물 자체가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많이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팔고 도망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옵션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장도 산타넬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지수 차트도 좀 봅시다. 우리나라 지수 차트. 업종. 자, 우리나라 지수 차트는 지금은 21선 하방에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올려줘야 돼요. 이번 주는 좀 올려줘야 되는데, 하방보다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상방 베팅을 놨으니까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상단은 좀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저항이 2500, 여기 2540 정도 좀 저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이제 더 좋겠지만, 뭐 이번 주는 막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단 한 달 전을 보면 되게 이때거든요. 한 달 전을 보면 이때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상승 베팅이기 때문에 그래도 2450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릴 수 있다. 2500 여기 박스권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좀 긍정적이다. 살짝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지금 완전 바닥권이죠. 코스닥도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좀 이제 이번 주는 좀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내렸어요. 저번 주에 좀 올랐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좀 많이 내렸죠. 저번 주에 올랐다가 좀 내렸는데 이제 저번 주 못 오른 거 이번 주는 오르지 않을까. 12월이 됐고 월봉도 좀 됐고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좀 올라야죠. 솔직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월봉상으로도 좀 반등을 해줘야 돼요. 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는 또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2300까지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 이 대주주 회피 물량이 좀 나온다면 그래도 외국인이 받고 좀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지표는 보고는 알 수가 없고, 코스피는 좀 내릴 수 있어도 코스닥은 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일단 나름 이제 바닥권이 이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딱 맞죠. 그래서 코스닥은 좀 올라갈 수 있다. 코스피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코스피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이 오른다. 이렇게 본다. 코스피는 물음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2차전지를 많이 올려야 돼. 2차전지.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이제 코스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건 나중에 보고.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거죠. 근데 에코프로가 일단 지금 코스닥 대장인데,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시장이 그 코스닥이 올라요. 그래서 2차전지가 만약에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 상승률 탑 30 보시신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2차전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엔캠 많이 올랐어요. 엔캠.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나름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전지 좀 매매 동향을 살짝 봅시다. 누가 샀는지 오늘. 자, 에코프로.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죠, 오늘. 딱.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지금 에코프로를 이용해가지고 시장을 올릴 생각이에요. 봐봐, 오늘 외국인이 매집을 했어요, 기관하고. 기금, 연기금도 샀고, 금투는 뭐 의미 없고, 투신, 사모도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가지고 코스닥을 좀 반등시키지 않을까. 왜냐면 지들 옵션 물량도 있고, 선물 물량도 있고. 그래서 한국장은 약간 좀 2차전지 위주로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률 탑30 보시면 이제 2차전지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거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전지를 좀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2차전지가 올라간다면 바이오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바이오 되게 이번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좀 버티고 있긴 하지만 좀 애매하죠. 그리고 알테오젠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어요. 왜냐면 얘를 하락시키면 시장이 또 하락하기 때문에 얘를 버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버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단타 하실 분들은 좀 단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고, 이제 2차전지하고 이제 에코프로하고 알테오젠 이용해가지고 코스닥을 살짝 부양시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그래야지 이 외국인들이 이 옵션하고 선물 물량에서 이 승리를,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올해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해요, 현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옵션에서 좀 돈을 좀 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든 매도 물량, 그러니까 즉 개인들의 이제 힘도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이제 빈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중심으로 하실 분은 미국장 하셔도 되고, 국장을 좀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좀 탈출을 좀 하셔가지고 미국장하고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좀 권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자산 배분은 좀 필수다, 필수. 그리고 미장 하시는 분들은 미장 계속 하시면 되겠고, 이제 국장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반등하면 매도해서 좀 미장하고 이제 반반, 최소 반반은 이제 자산 배분 권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미장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미국장이 지금 환율이 내년은 하락 전망이에요. 내년은 환율이 이제 하락 전망이고, 올해는 이제 상승 전망이에요. 이것도 그냥 좀 차트 보면서 얘기합시다. USD KRW.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돼요. 저점과 저점 딱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큰 추세선을 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이라서 12월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정확하게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여기까지 한다 그러거든요. 트럼프 당선되면 아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국정을 운영하면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만약 금리를 동결하면 이제 진짜 갈 수 있고, 만약 미국도 같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완전 막 이렇게 막 뚫고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환율은 일단 올해는 12월은 상승 전망.
자, 그러면 난 미국장을 해야 되냐? 해야 된다 봅니다. 미국장 좋다. 미국장 매수 가능. 환율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몰빵은 안 된다. 왜냐면 환율 내려가면 자산 가치도 같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난 진짜 국장은 다 펴고 미국장 가겠어. 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좀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미장? 몰빵? 이건 늦었어요. 늦었다. 근데 내가 미장 비중이 낮다. 그리고 국장 비중이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장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미장 비중을 늘리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몰빵은 안 된다. 왜냐면 내년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년에 내가 내년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고려. 그래서 환을 추가 매수 고려. 그래서 진짜 미국장 뭐 풀매수해서 난 존버할래. 이거는 늦었어요. 이거는 늦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장 매수는 하되 내년도 비슷하게, 뭐 완전히 1대1은 아니더라도 30% 이상은 물탈 수 있다. 특히 환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죠, 정확하게는. 분할 매수다. 분할 매수 전략은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 미국장을 지금이라도 다 넘어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늦었다. 그리고 미국장 매수 내년도 30% 이상, 지금 만약에 내가 1,000만원이 들어갔다, 혹은 이제 1억이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뭐 3,000만원, 300만원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최소예요, 최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채권은 사지 마세요. 사지 마. 단기채만 오케이. 채권은 웬만해서는 장기채 사라 그러고 사람들이. 근데 장기 채권이 아니라 장기 채권은 사지 마시고 단기채를 사세요. 단기채 계속 리볼빙 하셔야 됩니다. 장기채는 웬만해서는 사지 마시고 단기채 사세요. 장기채 여러분들 여기서 잘못 샀다가 환율 급락하면 이거 개박살 납니다. 수익률도 안 나오고. 그래서 국장보다 수익률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장기채권 지금 잘못 사시면. 그래서 장기채는 안 좋다. 그래서 미국장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왜 S&P도 좋아요. S&P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거 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올려줬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 이제 코스닥 이건데 뭐 비슷하게 따라가죠.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이 코스닥이 올라가는 건 이때는 뭐로 올렸냐면 이때도 똑같이 2차전지를 올렸어요. 이때도 2차전지.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1기 때 2차전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2차전지? 라는 이제 의미예요. 근데 코스닥이 반도체로 올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 좀 하락할 수 있죠.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이야기예요. 내년도. 이거는 이제 또 내년 오면 제가 또 이제 시장 점검을 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 막 진짜 여기서 또 하방을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16년하고 이제 이때하고 뭔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는 이미 가격이 좀 싼 구간에서 내려온 다음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가격이 급락하면서 매물대를 만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극적인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코스닥.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스닥을 좀 정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좀 정리 좀 하시고 미국장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내년에 내가 만약에 환율이 1,400원 이상의 이제 좀 비중이 크게 이상해서 매수했다. 환율 평단 매수할 경우에는 내년 저점에서 내년 환율
저점에서 30% 이상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전략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세우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 디테일한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을 안 지켜서 사람들이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지켜야 됩니다. 기본. 그리고 종목 선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기본을 좀 지키시고 이제 미국장 비중을 좀 늘리신다면 미국장 이제 환율 리스크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내년에는 최소한 미장 반, 국장 반 매매를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국장이 아마 안 좋을 거예요. 내년에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막 미국장이 막 급등하는데 국장은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디커플링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내년에도. 왜냐면 우리나라 그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박살이 나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지금 우리나라 어려운 게, 환율이 오르면 국장이 힘들고요. 환율이 박살나면, 그러니까 내리는 거 말고 박살나면 수출이 꺾여요. 그러면 시장도 힘들어요. 시장도 힘들다. 약간 이런 관계가 돼요. 진짜 지금 관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관세. 트럼프 전략은 보시면 되고, 이건 어차피 내년이니까 내년 이야기고, 올해 이 12월은 일단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개인 매도 시 12월 국장도 산타 랠리 가능.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힘들다. 그리고 뭐 긍정적인 이슈로 보면 긍정적인 이슈 말고 그냥 호재라고 합시다. 호재. 일단 1번 부양책, 한국 부양책.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상방 베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상방 베팅 거보다는 수출 양호,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율이 높으면 그래도 일단 수출액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수출 양호, 한국 부양책, 이 정도가 이제 호재로 되는 거고, 거시적으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온다면 개인 매도 시 12월 국장 선택이 가능하고, 반대로 개인들이 산다. 이거 좋고 이제 개인들이 막 사. 그러면 국장도 안 좋을 12월 산타랠리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다음 주 일정이나 다음 주 이제 매동이나 중간중간 이제 매동을 보면서 이제 체킹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코스닥이 오른다면 2차 전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금 국장 난이도가, 국장이 어려워요. 어렵다. 미장은 쉽다. 롱 매수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오른다면 2차 전지 상승 가능성, 그리고 국장은 좀 지금 난이도가 어렵다. 왜냐면 매매 동향, 그리고 이제 차트보다는 이제 매매 동향이죠. 매매 동향에 따라서, 그리고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장은 그냥 롱 매수하면 된다. 쉽게 말해서 그냥 떨어지면 하락시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면 된다. 나스닥하고 S&P 기준이네요. 나스닥하고 S&P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산타랠리를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산타랠리를 말 그대로 갖다 버릴지, 여러분들의 이제 운하고 여러분들 실력에 좀 따라 달리겠죠. 그리고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락하면. 그리고 그냥 내가 만약에 롱 포지션 들고 있다 그러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현금 관리 정도만 좀 하시면 된다. 그래, 미국장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승 전망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상승 전망이죠. 딱 봐도. 여기 딱 붙이고 싶잖아요. 붙이고 떨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 12월은 그래도 좀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도 환율 조심하시고, 그리고 막 12월에 12월에 그럼 난 미장이 많아. 12월 팔고 내년 1월달에 국장이 올까? 하시는 분들은 미국장이 만약에 100%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거는 트럼프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환율 전망을 보시고 1월달에 판단하셔도 늦지가 않는다. 굳이 12월에 할 필요는 없다. 뭐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나스닥 한번 마지막 보고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나스닥 양전했어요.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 양전했고요. 오늘 자리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셔도 아까 주봉이었고 일봉으로 보셔도 자리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이번 주 올라도 이번 주 내려도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번 주 뭐 이렇게 올라오고 수요일날 이렇게 파월 나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도 목요일날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삼성전자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제가 뷰가 틀렸어요. 21선 지지를 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21선 지지를 못하고 아쉽게도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있죠. 확장 좀 줄일게요.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지 올라갈지는 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21선이 깼기 때문에 다시 21선을 좀 회복한 다음에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21선 여기서 지지했으면 되게 오르지. 미국장 같으면 이렇게 해서 최소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근데 그냥 음봉으로 4개 촥 뺐잖아요. 그리고 개미 신용도 오르고. 이게 그래서 국장이 지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왜냐면 지지를 안 받잖아요. 지지를 받을 자들 지지를 안 받고 이렇게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저항도 아니고 얘가 솔직히 말하면 뭐 굳이 따지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저항이니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좀 더 올라갔어야 되죠. 아무리 그래도 여기 부딪히고 좀 떨어지든가 여기서 쫓잡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이 많이 어렵다. 삼성전자도 지금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국장을 하고 계신다면 난 진짜 어려운 시장을 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지금은 좀 더 쉬워요. 환율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미국장이 더 쉽다. 국장이 오히려 더 어렵다. 그래서 쉬운 시장에서 비중을 실어가지고 쉬운 시장에서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 매매를 좀 살짝 포기했어요. 저는 지금 국장 매수를 지금 살짝 멈췄습니다. 12월은 내일 시장 봐가지고 이제 국장을 이제 추천주를 낼지 말지 이제 고민하겠지만,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가 반등하지 못한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시장 오늘 음봉 나온 것 때문에 매수는 안 했지만, 내일 만약에 양봉이 좀 이쁘게 나온다면 좀 국장도 어느 정도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오늘자 기준에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 의견이 안 나갔다. 좀 변명을 해봅니다. 하지만 12월 자체는 오늘 매매 동향 때문에 12월 자체는 이제 산타넬리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하게 얘기한 거, 미국장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국장 난이도가 어렵다. 내년에도 더 어려울 거예요, 국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단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트 매매 하시는 분 아니고, 만약에 내가 진짜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저점 매수 하시는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장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자산 배분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